반갑습니다. 오늘도 서린입니다. 네, 제가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게 많이 없거든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그냥 간단한 카메라 하나랑 마이크도 없고요. 제가 준비하고 보통 하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어서 조금 이번 영상은 횡설수설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영상을 찍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책을 내가 이번 달에 한 번 더 산다면 개다, 우리 집 강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개였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 제 강아지가 너무 한심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3월달 하울 영상을 안 찍고 4월 찾아뵙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편집본을 올리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바로 책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 서점을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부모님 결혼기념일 기념으로 이렇게 당일치기로 좀 여행을 갔다 오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서점을 좀 들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는 따라간 거예요. 제가 먼저 가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넘어갈까요? 어쨌든 그래서 속초에 다녀왔어요. 속초가 독립서점이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지만 저는 2군데만 갔다 왔습니다. 문우당 서림이라는 곳과 동화서점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2군데서 모두 알차게 책을 사왔습니다. 물론 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저도 선물 받은 책도 있어요. 거기서 부모님이 좀 몇 권 도와주신 것도 있어서. 그래서 양심의 책을 조금 덜 느끼는 하울이지만 그래도 중간이 없이 사기는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긴 말 않고 바로 하울 시작해볼까요? 문우당 서림이라는 곳은 되게 아늑하고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우당 서림이라는 곳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산 책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제가 사실은 문우당 서림이라는 곳에서는 소설책을 사고 동화서점에서는 인문학이나 그냥 교양책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와서 뜯어보니 다 소설책이네요. 다음에는 교양을 쌓는 책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자마자 무슨 책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눈앞에 SF 코너가 보였어요. 근데 SF를 좋아하는 사람이 SF 코너를 지나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SF다 하고 봤는데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바에 빨리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업어온 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라는 책이에요. 이거 엔솔로지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작가님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20명이나 함께 작성한 엔솔로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 정도는 알고 반 정도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법한 작가님은 아무래도 정보라 작가님이겠죠. 그래서 정보라 외 19인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 가장 유명한 작가님이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때 당시 아마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대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천사가 굉장히 화려해요. 추천사 자체가 구병모, 김보영, 김초엽, 정세랑 작가, 이분들이 추천사를 썼고요. 한국의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추천사를 보고 이 첫 번째 작가로 쓰여있는 정보라 작가의 이름을 보고 사지 않을 순 없죠. 그래서 샀습니다. 엔솔로지가 한 테마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다양한 글들을 쓰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읽는 내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현대문학과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가 공동기획하여 만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에는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병모 작가, 김초엽 작가, 정세랑 작가, 그리고 정보라 작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법한 SF 작가분들이 속해 있는 연대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나온 작품이라는데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사봤습니다. 표지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책을 한번 사봤고요. 두 번째 책은 이렇게 똑같이 표지가 너무너무 예쁜 책입니다. 추월하는 세계의 사랑이라는 단편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작가님들일 것 같아요.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다영 작가, 조혜은 작가, 문보영 작가, 심너울 작가, 박서련 작가가 함께 공동 프로젝트로 한번 기획을 해본 것 같네요.
저는 이 작가님들 중에서 사실 조예은 작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예은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사기도 했고요. 표지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언제나 세계의 출발점은 불안이고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이게 사실 SF 중에서 소프트 SF가 많이 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불안과 사랑의 경계선에서 언제나 사랑이 승리하거나 불안이 승리하더라도 사랑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이게 느껴져서 제가 그런 소프트 SF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사실 허블에서 나온 책을 제가 많이 사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책이 다간이랑 줄간격이 조금 넓거든요. 그런데 뭐 오히려 그래서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조예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작품 칵테일 러브 좀비나 트로피컬 나이트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우다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하고 부르면이라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보라색 표지를 가진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 문보영 작가는 이제 하품의 언덕? 뭐 그런 작품, 심너울 작가는 정적, 뭐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읽지 말아야지 라는 작품이 있다고 하네요. 박서른 작가는 호르몬이 그랬어, 채공녀 강주룡이라는, 그리고 가장 잘 아실 게 아마 더 셜리 클럽, 민음사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 나온 그 작품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미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초월하는 세계의 사랑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책은 제가 조예은 작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예은 작가의 책을 칵테일 러브 좀비를 읽고 나서 트로피컬 라이트를 아마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이북으로 잠깐 읽었었어요. 그래서 종이책을 갖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와 함께 이것도 너무나도 표지가 예뻐서 안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컬 나이트를 종이책으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게 사실 황공부증 있는 분들은 표지의 성류를 좀 못 보실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양심 고백 오자마자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울 영상 중에서 이 책을 다 읽은 상태로 찍고 있고요. 칵테일 러브 좀비와 스노우볼 드라이브 같은 작품들은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도 스릴러 장르가 섞여 있는데 재난과 SF 굉장히 많은 장르가 섞여 있거든요. 스노우볼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장편 소설이고 칵테일 러브 좀비와 트로피컬 라이트는 단편집인데 그것들이 뭐 분류가 다르게 된다고 해서 다른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예은 작가는 조예은 작가의 장르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너무나도 재밌고 행복하게 읽었던 소설집입니다. 조예은 작가는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에서 오버랩 나이프로 우수상을 타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영상 내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환상문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을 따르는 작가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칵테일 러브 좀비나 트로피컬 라이트를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게 사실 판타지까지는 아니지만 SF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상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장르들을 환상문학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조예은 작가 역시 환상문학을 쓰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유니버셜 캣숍의 비밀, 나쁜 꿈과 함께 가장 작은 신 뭐 이런 단편들을 보면서 이런 환상문학을 쓰는 작가님들은 설정 자체가 조금 환상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도 너무 그렇게 가볍거나 과하게 느껴지면 조금 더 라이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작가님들은 문장에는 무게가 있되 설정은 굉장히 참신하고 통통 튑니다. 그래서 이 간극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저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밑줄도 많이 긋고 너무 울컥할 때도 있고 감정의 동요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환상적인 세계관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희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따뜻한데 어느 부분에선 차갑고 시리고 스릴러같이 좀 오싹하다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누워서 읽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1시간 내에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조예은 작가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순수문학 한 권을 데려왔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책이라서 읽어야지 하고 아직 안 읽고 있었던 작품인데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잘 찾아서 잘 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은 경우는 포스트 메모리 문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포스트 메모리란 이제 사후 기억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사후 세대의 기억은 매개된 기억이라거나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지만 전승되어 온 기억에 대해 쓰게 되는 소설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메모리 소설이 역사 소설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포스트 메모리는 단절된 기억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메모리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이 사이에서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모리 소설이라고 하면 단순히 시간적 지연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한 공간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의 파장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담을 알려준다. 아니면 역사소설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다. 아니면 그 사이에서 조금 더 공상을 가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투입해서 내가 실제로 그 사이에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다양한 변현 과정을 느끼게 되면서 진정성을 얻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이나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리고 이민자들 같은 작품들을 보면 단순히 이 트라우마적 경험에 대해서 작가가 들은 대로 쓴다거나 조사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포스트 메모리는 매개된 기억인 거죠. 단순히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트라우마적 사건에 대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포스트 메모리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슷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을 벗어난 모더니즘의 이후의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메모리 포스트인 거예요. 메모리라는 것을 넘어선, 메모리라는 것을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이후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아마 그런 작품이라서 제가 아마 소개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 내가 알던 아버지는 진짜일까? 미스터리 같은 한 남자가 헤쳐온 역사의 경랑이라고 하는 것 보면 이것도 아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단순히 기록하고 단순히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재에서 정지아 작가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를 해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뒤에 추천사에 빨갱이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거 보면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포스트 메모리 소설을 쓰게 된 정지아 작가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가 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문우당 서림에서 마지막으로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이거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있죠? 이거는 제가 사실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몇 년 내내 미뤄뒀던 그런 시리즈예요. 바로 짜잔! 단테 신곡입니다. 제가 단테 신곡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같은 걸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읽지 말아야 되는 책은 많지 않아요. 사실 내 신념과 내 주관과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 있겠지만 그것 말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읽지 말아야 되는 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꽤 두고 텀을 꽤나 두고 읽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모님께 선물을 받은 책입니다. 딱 이렇게 박스셋 안에 들어있는 게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집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눔사에서 아마 사이트에서 사거나 패밀리데이 때 사면 이런 시리즈를 구매했을 때 박스셋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사본 적은 없고 다 단권식으로만 사서 박스셋을 처음 받아봐요. 그래서 열어볼까요? 박스셋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단테 신곡 천국 지옥 연옥편 이렇게 있고요. 옆에는 뭐죠?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책등에 써져 있는 건데 이게 뭘까요? 아하! 노트네요. 근데 단테는 좀 필기를 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제가 뭘 살 수 있을까 하고 세계문학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에 사실 관심 없는 책 덕후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좀 약간 로망이지 않나요? 다들 그 전집을 사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게. 제가 단권으로 산 세계문학들이 많아서 지금 세트를 못 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 부모님도 세계문학 전집을 살까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저희 집이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세트고요. 워낙 유명하죠. 민은삭 세계문학 전집이.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집과 구성이 그렇게 막 재미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세계문학의 편집이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미 고전인 소설들이 많은데. 이왕 사는 거 클래식으로 사자라고 해서 민음사의 신곡을 선택을 했고요. 다양한 판본이 있었거든요. 거기 신곡 아예 이렇게 큐레이션 되어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역이 된 그런 책들도 있고 아니면 원본을 다 이렇게 한 번에 묶어놓은 양장본도 있었고요. 세계에서 500부밖에 출판이 되지 않았다는 신곡 시리즈도 있었고 그건 장갑 끼고 봐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중에 민음사의 신곡을 선택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쳤는데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웠는데 시간을 두고 열심히 읽다 보면 언젠간 저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얘는 소설이라기보단 대서사시니까 한 곡 한 곡 천천히 읽어나가면 언젠간 다 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민음사 패밀리데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달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4월 달에는 제가 진짜 화우를 안 찍지 않을까 라는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좀 자제를 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화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우당 서림은 위에 층고가 있어서 2층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서점인데 동화서점은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서점이에요. 그래서 좀 탁 트이고 넓고 좀 조용하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화서점을 더 선호하실 것 같고 아늑하고 좀 방해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책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우당 서림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동화서점에 들려서는 사실 인문학, 교양 아까 그런 거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딱 보다가 커트 버니거 소설이 너무 사고 싶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죠? 그래서 갑자기 보다가 어딨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딱 보인 게 문학동네에서 나온 판본이었어요. 커트 버니것의 제우도살장입니다. 커트 버니것은 너무 유명한 작가죠. 제가 다 유명한 작가 것만 사왔네요, 이번에. 뭐 고양이 요람, 뭐 제우도살장 유명한 작가죠. 근데 제가 안 읽어봤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제우도살장은 1945년 연합군이 독일의 드레스덴시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은 사건을 소재로 한 미국의 대표적인 반전 소설이라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꼭 한 번은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추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대가들이 썼거든요.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유명한 책을 사왔구나 한 번에 생각할 만한 책을 데려왔어요. 20세기 100대 영문학, 역대 최고의 명저 100, 20세기 100대 영문소설, 미국 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도서. 굉장히 화려한 책이네요. 그래서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은 되게 오랜만에 사보는 것 같아서 네,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서려는데 제가 사실은 마지막 책으로 옥타비아 버틀러 책을 사고 싶었어요. 킨이라든지 블러드 차일드라든지 그런 책들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독립서점의 단점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검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찾고 싶은 작가라던가 책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가던 서점도 아니라서 그래서 자주 가던 서점이면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그래서 찾다 안 돼서 그냥 SF 코너를 둘러보고 있던 와중에 제가 늘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이북으로 보거나 단편들만 접했었던 테드 창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집어왔어요. 이렇게 2권 데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죠. 테드 창.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 뭐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중에서 특히 하드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책들이기 때문에 테드 창의 숨과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렇게 두 권을 데려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책 찾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뽑아왔죠. 테드 창이라는 작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까요? 제가 처음에 네 인생의 이야기를 봤을 때 뭔 글을 이렇게 쓰냐라는 감탄을 진짜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을 했던 작가라고나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테드 창은 시간에 관해서도 많이 쓰고요. 정말 하드 SF의 특징인 과학적인 이론 지식이 탄탄하고 세계관을 좀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SF를 많이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가 엮여서 쓰여도 단편 내내 굉장히 명쾌하게 이해가 되게 하고요. 숨이라는 작품에서도 뭐 허파를 갈아 끼우는 자기 해부를 하는 로봇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면 굉장히 양자역학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그런 상대성 이론, 시간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나 굉장히 낭만적이면서도 신기한 어법을 구사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 뭐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글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게 너무나도 한탄스러울 정도로 글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테드 창 글 좀 써라. 정말 동시대 과학소설 작가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작가죠. 그리고 휴고상, 로커스상, 네뷸러상을 뭐 4번씩 수상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SF 작가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을 다 받았는데 심지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테드 창의 소설을 본다면 다들 약간 혀를 내두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소프트 SF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테드 창의 작품을 봤을 때 호불호가 있겠지만 글 진짜 잘 쓴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라는 생각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테드 창을 접했을 때 느꼈던 충격? 그래서 테드 창은 테드 창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스쳐 지나가서 이 두 가지 책을 보고 사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테드 창의 작품은 환희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작가예요. 이상한 느낌? 굉장히 이상한 단어처럼 느껴지나요? 제가 늘 작가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테드 창의 경우에는 환희였습니다. 어떤 작품을 쓰든 간에 그 사이사이에 희열이 느껴지고 환희가 느껴지고 테드 창의 작품은 박수를 치면서 결국 테드 창은 테드 창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라 그냥 두 가지 업어왔고요. 이렇게 독립서점에서 쇼핑을 해왔어요. 저도 참 어쩔 수 없네요. 몇 권 샀죠? 하나, 둘, 셋, 넷, 다, 17. 이제 신곡 3권까지 하면 10권을 사왔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산 책 중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풍족한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냥 뭐 3월 하울 안 찍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4월 하울 안 찍겠다고 해도 4월 하울 찍을 수도 있어서 그냥 저는 앞으로 책을 많이 사는 사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전부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이었어요. 신곡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마음에 드는 책들이 있었으면 한번 같이 따라서 구매를 해보시고 댓글로 어떤 책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산 책들이 성공을 했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테드 창의 작품은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끝까지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트로피컬 라이트의 경우에는 저는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립서점에서 책을 사면 되게 귀여운 굿즈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이렇게 문드당 서림 같은 경우에는 갈피를 고르라고 해서 이렇게 찝어주시거든요. 그걸 오려서 쓰면 이렇게 책갈피처럼 쓸 수 있는 글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였는지 북마크로 쓸 수 있다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요런 것들도 받아왔습니다. 귀여워요. 북마크로 쓰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독립서점도 독립서점만의 묘미가 있고요. 늘 대형 서점 프랜차이즈만 가다가 그런 데서 가서 느끼는 건
사람들이 참 책을 좋아하는구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때로는 위안이 되고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연대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는 걸 즐기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책을 안 사오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3월 하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재미있게 읽을 책들이 많아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됐죠. 여러분들도 풍요로운 마음의 안식을 쌓으시는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